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돌이입니다. 오늘은 그 칩샷의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지난번에는 러닝 어프로치, 자, 그 다음에 피치샷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러닝 어프로치는 러닝하는 비율, 13 해당되는 클럽의 번호, 이것을 이제 생각하셔서 나에 맞는 비율을 정하신 후 운영하라고 말씀드렸고요. 피치샷 같은 경우는 동일 클럽으로 볼을 가운데 또는 가운데보다 약간 앞에 또는 가운데보다 뒤에 놓으면서 탄도와 거리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칩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칩샷은 일정한 비율도 없습니다. 또 볼의 위치를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조정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바디 턴, 즉 바디의 턴을 하는 양으로 런닝하는 비율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자, 하나의 웨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금만 턴을 하게 되면 이 클럽의 페이스는 열려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애드 로프트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돌게 되면 스퀘어, 그 다음에 조금 더 돌게 되면 닫혀 있죠. D 로프트.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완전히 돌게 되면 헤드의 페이스는 어떻습니까? 회전과 함께 조금 더 로프트가 낮아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의 웨지를 가지고 여러 개의 웨지샷을 하는 것 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요. 통상은 이제 원래는 우리가 골프 이론에 의하면 가장 좋은 골프의 이론은 무엇일까요? 자, 이 웨지를 각각 상황별로 런닝 비율에 맞게 칩을 해주는 것이 가장 완벽합니다. 그리고 선수들도 대부분 그런 것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간헐적으로 어떤 선수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5 웨지 또는 4 웨지, 3 웨지만 가지고 운영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자, 그 선수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하나의 웨지를 가지고 여러 개의 웨지처럼 쓰고 있는 것이죠. 통상 우리가 갭이나 샌드를 이제 가장 이제 중심 웨지로 가장 많이 칩을 할 때 쓰시는데요. 성향이 조금 다르시겠지만 세계적인 프로들과 코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웨지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아이언을 러닝을 할 것인가. 그랬더니 56도 샌드 웨지와 9번 아이언으로 어프로치를 할 것이다. 네, 하나는 칩을 할 것이고 하나는 러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에 따라서 물론 갭을 쓰시는, 표준으로 쓰시는 분도 많겠지만 통상적으로 S를 쓰는 우리 아마추어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아마 선수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샌드 웨지를 가지고 어떻게 이 세 개의 웨지를 마치 치는 것처럼 이 칩샷을 구성을 할 수 있을지,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칩샷은 런닝의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얼만큼 도느냐에 따라서 런닝의 비율은 달라집니다. 자, 두 번째, 볼의 위치를 변경을 하게 되면요, 칩샷이 뒷땅이 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뒷땅이 안 나려고 볼을 이렇게 뒤에 놓게 되면요, 뒷땅이 안 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날 수도 있습니다. 네, 더 뒤에 있기 때문에 더 뒤를 맞히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항상 칩샷 같은 경우는 오른발 앞쪽에 놓는 게 좋으세요. 자, 그래서 같은 샌드 웨지라도 이것을 로브 웨지처럼 쓰시려면요, 턴을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샌드 웨지처럼 쓰시려면은 그냥 표준적으로 돌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해 가셨죠? 자, 이것을 갭 웨지처럼 쓰시고 싶다 그러면 볼의 위치는 그대로 두시고요, 턴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피칭 웨지처럼 쓰시려면 목표 타겟보다 완전히 11시나 10시까지 턴을 해주시면 런닝의 비율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 가셨죠?
하나의 웨지를 가지고 4개의 웨지처럼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해가 가셨으면 제가 좀 몇 개 쳐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샌드 웨지를 갭 웨지처럼 좀 이렇게 짧게, 짧은 러닝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싶다 그러면 터닝을 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느 정도 스탠다드한 스퀘어 턴을 하시면, 자, 스퀘어 턴을 해보시면 그냥 샌드 웨지만큼 나갑니다. 네. 자, 스퀘어 턴보다 조금 더 많이 하신다 그러면 D 로프트가 되면서 마치 갭 웨지를 천 것처럼 더 많이 나갑니다. 자, 보셨죠? 자, 터닝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목표 방향보다 더 많이 턴을 심하게 하시면은 이게 마치 피치샷처럼 캐리 앤 러닝의 비율이 점점 길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인용하고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과연 고수가 될 것이냐 중수로 머무를 것이냐가 좌우됩니다. 자, 그래서 샌드 웨지 또는 갭 웨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자, 턴의 양으로 바디 턴으로 우리가 조정을 하는 거는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손목으로 조정하는 것도 변동성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또한 그 피치샷처럼 볼을 앞에 놓고 뒤에 놓으면서 하게 되면 또 변동성이 더 높아집니다. 많이 나갔다 적게 나갔다 반복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러닝 어프로치처럼 계속 같은 비율로 칠 수는 없습니다. 네, 웨지는 샌드 웨지로 하나 정해졌는데 다른 비율로 계속 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캐디 분께서는 벌써 골프장에 가면, 고객님 뭐 칩샷 또는 어프로치 뭘로 하세요? 이거부터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난 4개 씁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기도 어렵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그 김국진 님, 거의 뭐 프로님이죠. 그분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일정 거리 이내에서는 캐디 분들도 보기에 미안하고 또 경기가 지연될까봐 하나의 웨지만 가지고 다양하게 사용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또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의 주력 웨지 중에 특히 칩샷, 주력 칩샷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 시스템을 확고히 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거리나 탄도나 여러가지 캐리, 그 다음에 러닝의 비율을 조정하실 때는 칩샷에 한해서는 예외 없이 무조건 바디턴의 양을 가지고 조금 더 조정을 하셔야 뒷땅 타핑 없이 정확한 거리를 낼 수가 있고요. 마치 하나의 웨지를 가지고 3-4개의 웨지를 손에 들고 있는 것처럼 든든하게, 아주 안정적으로 게임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러닝 어프로치, 자, 그 다음에 피치샷, 칩샷을 어떻게 거리와 탄도, 이것을 운영해야 될지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계속해 드렸습니다. 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서 질문해 주시고요. 언제든지 부담 갖지 마시고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